네, 카즘TV의 이재림 기자도 오늘 같이 촬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 사이드미러 확인됐고, 아, 얘가 히터 지금 겨울이니까 히터를 틀었는데요. 지금 오토거든요. 오토로 25도 세팅을 해놨는데, 처음에는 확실히 뭔가 즉각적으로 히터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건 아니에요. 보면 얘가 별도의 뭐 엔진 열을 활용해서 뭐 히팅을 해주거나 그런 게 아니라서 별도로 뜨거운 바람을 만들어서 보내는 거라, 그래도 뭐 디젤 2.5 디젤보다는 뜨거운 바람이 빨리 나오긴 하죠. 네, 뜨거운 바람이 빨리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게 전기차 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요 겨울철 전비, 보통 내연기관 엔진은 연비라고 하는데 전기차의 연비는 전비라고들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내연기관 차들에 비해서 겨울에 추우면 배터리의 효율 자체가 떨어지고, 그리고 또 이 히터를 가동을 하면 또 이게 전기를 많이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뭔가 저항을 줘서 저항을 걸어서 사용을 하는 헤어드라이기, 그리고 그 전기 히팅 난로 있잖아요.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쓰는 거 빨갛게 이렇게 선 데워가지고 그런 것들도 전기를 되게 많이 소모한대요. 저항을 걸어서 쓰는 건. 근데 그거랑 마찬가지의 시스템이 히팅 시스템으로 들어있으니까요. 아무래도. 자, 출발을 했는데요. 사이드미러는 뭐 세로로 길고 넓어서 옆을, 옆시야는 뭐 전혀 부담이 없고요. 아, 근데 승차감이, 저희가 지금 커피를 막 지금 한 잔 테이크아웃을 한 잔씩 해서 시켰는데, 컵홀더가 있어요. 있기는 두 개가. 근데 지금 옆자리에 재림 기자가 컵홀더에서 컵을 빼가지고 들었거든요. 이게 승차감이, 우선 승차감부터 말씀드리면, 그냥 뭐 좋은 길, 매끈한 도로를 달리면 뭐 그냥 좀 살짝 말랑말랑 좀 통통거리면서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지저분한 도로, 그리고 뭔가 연속으로 뭔가 이렇게 막 아무튼 방지턱이 연속으로 돼 있거나 지저분한 노면을 가지고 있는데 달리면, 아, 스카이 콩콩 위에 앉아서 달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말 그대로 달구지죠. 네, 이게, 요즘 차 타면서 말 타는 느낌을 경험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 녀석의 느낌이 되게 특이한 게, 뭔가 한번 이렇게 범프를 지나고 나서 착지를 하면, 보통 아무리 요즘에 차들이 뭐 하체 세팅이나 감각이 안 좋다고 해도 한두 번 잔진동이 일어나면 좀 잡아주잖아요, 거동을. 이 녀석은 근데 그게 한 번 넘어서면 한 4-5번 정도의 여진이 있는 것처럼 그게 진동이 막 살아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채 안정화가 되기 전에 다른 범프를 만나거나 안 좋은 노면을 달리면 이게 막 이 통통거리는 게 상당히 심합니다. 충격이 가시기 전에 연타가 오는 게 꽤 많아요. 때린데 또 때리는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라서 이게 승차감이 결코 좋다고는 할 수 없어요. 물론 2.5 디젤 모델도 있잖아요. 2.5 디젤 포터를 제가 예전에 타봤을 때도, 물론 그 녀석도 뭐 세단이나 SUV처럼 승용 모델들처럼 승차감이 매끈하거나 나긋나긋하진 않아요. 트럭이니까. 그런데도 얘보다는 훨씬 그래도 안정감이 있고, 그냥 뭐 조금 뭐 통통거리나 보다, 그 정도 수준인데 얘는 그거보다 좀 심합니다. 네. 근데 뭐 매끈한 도로를 다니거나 고속도로, 아니면 저렇게 노면이 좋지 않은 곳이나 방지턱이 좀 많은 구간은 저속으로 그냥 이 차의 어떤 운전 패턴이나 스타일을 좀 맞춰가지고 다니면, 그러면 뭐 또 어쨌든 이 녀석은 전기차라서 정숙성은 끝판왕이죠. 예. 정숙성은 뭐 디젤 2.5 트럭, 포터, 내연기관 엔진을 달고 있는 녀석들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정숙성이, 아까 저도 테스트 차원에서 들어봤는데, 어떤 차에서 나는 소리도 없지만
그만큼 이게 이 벽이 되게 얇아요. 도어도 얇고 앞도 얇고 그래서 맞아요. 안에서 만약에 DMB를 본다거나 전화 통화하잖아요. 바깥에서 그대로 다 들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좀 주의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뭐 통화 내용이라든지 특히나 민감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포터가 안타깝게도 이게 지금 오버캡 형태의 바디잖아요. 네. 이 바닥에 캣포워드. 네. 그래서 앞쪽에 사실 세이프티 존이라고 할 만한 공간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심하지 않은 사고여도 뭐 전방 추돌 같은 게 좀 나면 상당히 부상의 위험이나 그게 좀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더 안전거리를 좀 충분히 유지하시고 안전하게 운행을 하시는 게 당부드려요, 정말. 지금 요 노면 그렇게 지저분한 뭐 그냥 뭐 서울 시내를 다니다 보면 자주 만날 만한 상태의 도로인데 네. 컵홀더는 못 쓸 것 같아요. 그냥 PT병이나. 네, 이 진동이 생각보다 심하고 승차감이 그래도 배 많이 나오거나 살집 있거나 뭔가 좀 그런 분들이 타시면 이 살떨림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옆자리에서. 어쨌든 뭐 나름 재밌습니다. 네, 독특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하체 세팅이고요. 우선 이 녀석의 배터리 용량이나 출력 성능을 좀 한번 보고 가자면 배터리 용량이 58.8kWh입니다. 그래서 공인 전비가 3.1. 3.1, 그러니까 1kWh로 3.1km를 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0% 충전을 해서 달리면 현대차에서 얘기하기로는 211km를 네. 달린다고 해요. 맞습니다. 근데 보통 생각을 해보면 근데 이 녀석의 뭐 같은 모델인 2.5 디젤을 좀 한번 비교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걔는 65리터 연료 탱크고 65리터에 9.몇 킬로. 네, 9.0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9km per 리터니까. 네, 그죠? 그래서 단순 계산으로 곱해보면은 585km, 거의 600km 남짓 간다고 볼 수 있죠. 200km 남짓과 600km 남짓. 2.5 디젤의 파워트레인 출력 성능은 어떻게 되죠? 출력은 걔는 133마력 최고 출력이고요. 133마력이고 최대 토크는 26.5kg 포스미터입니다. 뜨거라. 지금 손을 들고 있어도 이게 승차감이 아유, 이게 그냥 이 뚜껑을 닫아놨는데도. 뭐 최대 토크나 뭐 최대 출력이 얘가 더 좋아요. 맞습니다. 네, 이 녀석은 환산을 하면 184마력이죠. 184마력. 예. 토크도 환산을 하면 몇이죠? 40.3kg 포스미터입니다. 게다가 이 전기차는 어떤 뭐 변속기에 직결돼 가지고 뭐 타이어까지 가는 뭐 그런 것도 없이 전기 모터에 그냥 딱 물려 가지고 돌아가기 때문에 맞아요. 그냥 가속 페달이 스위치처럼 딱 밟으면 일반 전기차를 경험하셨다면 그냥 똑같은 네. 그런 반응이에요. 예. 그리고 초반 가속감이나 토크나 그런 건 그냥 트럭이라고 볼 수 없는 기존의 포트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사실. 그 부분이 제일 큰 장점이자 이점인 것 같아요. 조용함, 그리고 어떤 강력한, 그리고 일정한 토크 네. 감각. 그런데 이 하체 세팅, 하체 감각이 승차감이 약간 저는 좀 타보니까 드는 생각이 이 포터2 EV 모델이 전기 트럭을 위해서 처음부터 개발이 됐거나 네. 플랫폼을 만들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기존에 있던 포터2에다가 엔진 변속기 내리고 그 자리에다가 전기 모터 네. 갖다 올리고 그냥 좀 새도 내려놓고 여기다 그냥 놔두는 게 나을 것 같아. 쏟아질 것 같은데. 자, 그러다 보니까 전기 트럭, 전기 포터를 만들기 위한 전용 개발 플랫폼이나 모델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 그냥 그렇게 기존에 있던 내연기관 포터를 활용해서 전기차 파워트레인을 그냥 이렇게 넣어가지고 세팅을 해서 만들어서 더 뭔가 좀 승차감만 놓고 보면 이게 약간 만들다 약간 그런 뭔가 불안정한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좀. 예. 게다가 얘의 서스펜션 구조를 보면 앞 프론트 서스펜션은 토션 바 타입이에요. 스프링이 없습니다. 네. 요즘에 막 뒤 서스펜션
토션빔을 넣어서 승차감이 안 좋네 어쩌네 해서 말들이 많잖아요 사실. 얘는 앞 서스펜션이 토션빔도 아니고 토션바예요. 게다가 뒷 서스펜션은 리프 스프링, 일명 판 스프링이라 해서 이렇게 판 스프링을 겹쳐서 네. 탄성이 있는 판 스프링을 겹쳐가지고 몇 겹으로 샌드위치 형태로 해서 이제 그걸로 이제 서스펜션 세팅을 하는 건데,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그 스프링, 판 스프링 개수가 3개예요. 네. 3개라고 해요. 근데 2.5 디젤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본 5개가 장착이 되고요. 거기에 뭐 많은 돈은 아니에요. 뭐 10만원 전후쯤 될 텐데, 그거를 옵션으로 추가를 하면 그 판 스프링을 한 장 더 더해서 총 6겹짜리 리프 스프링을 세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얘는 최대 적재할 수 있는 무게가 1톤이에요. 그에 반해서 그 2.5 디젤 같은 경우에는 1.5톤까지 네. 적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무게중심이나 그런 거 봤을 때는 저는 사실 얘가 배터리 가장 큰 무게를 차지하고 있는 90셀짜리 배터리 팩이 딱 앞바퀴 뒷바퀴 사이에 그 적재한 바로 밑바닥에 붙어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되게 뭔가 좋을 줄 알았는데 되게 뭔가 밸런스도 좀 탁월하고 뭔가 기존의 트럭에 느낄 수 없는, 사실 포터2 기존의 2.5 디젤 내연기관차 포터2 같은 경우에는 뒤에 짐 안 싣고 다니면요, 앞에가 거의 뭐 엔진 변속기 앞에 있고 뭐 이 캡 앞에 있고 운전자 앞에 타고 하니까 완전 거의 이렇게 쐐기형처럼 진짜. 그런데다가 뒤에 만약에 짐을 많이 실잖아요. 그러면은 뒤에가 무게가 이렇게 또 눌려가지고 앞에가 막 좀 과하게 좀 들려서 접지가 좀 잘 안 되는 약간 그런 느낌도 받고, 아무튼 좀 아주 특이한 그런 느낌을 좀 경험할 수 있었는데, 이 녀석은 그렇지는 않겠네요. 어쨌든 앞이 좀 가벼운 느낌이 들긴 해요. 확실히 뭔가 중심이 어딘가에 막 치우쳐가지고 네네. 앞뒤 무게 밸런스가 막 되게 엉망이고 막 그런 느낌은 없이, 특히 지금 서부간선도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이건 도로 상태가 좀 좋잖아요. 이런 데를 달리면 또 괜찮습니다. 그냥 뭔가 나긋나긋하고 얘가 승차감이 뭔가 기존의 포터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보들보들한 승차감이네 라고 느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운전 시야 자체는 뭐 그냥 뻥뻥 뚫려 있고요. 이게 시트 포지션 자체가 보기보다 높아요 또 얘가. 네. 드라이브 모드도 있어요. 드라이브 모드 버튼을 딱 이렇게 눌러보면 에코 모드로 지금 진입이 됐고, 아까 저희가 디자인이랑 실내 옵션 말씀드릴 때 회생제동의 단계를 1단계부터 3단계 중에 이 세팅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3단계로 세팅을 해놓은 상태여서 드라이브 모드를 에코 모드와 노멀 모드밖에 없는데, 에코 모드로 두면 회생제동의 그 단계가 3단계, 저항을 가장 세게 걸어서 전기 모터를 강력하게 가속 페달에서 발을 띄면 굴러가는 그 그냥 타력 주행을 활용해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시스템인데요. 그게 제일 저항을 세게 걸어 놓은 단계이기 때문에 가속 페달에서 이렇게 달리다가도 가속 페달에서 발만 그냥 띄면 속도가 현저하게 줄면서 적극적으로 차지 충전을 합니다. 근데 요 패들 시프트처럼 생긴 요게 패들 시프트는 아니고요. 단수를 변속하거나, 변속기가 없으니까요. 얘는 요 회생제동의 단계를 조절하는 패들이에요. 오른쪽 걸 누르면 1단계로 줄일 수 있고요. 아예 없앨 수도 있어요. 0단계로. 그러면 그냥 정말 일반 내연기관차의 그냥 그런 느낌 보다도 더 그냥 매끈한 반응을 보이고요. 왼쪽 패드를 이렇게 누르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보통 2단계 정도로 하면 적당할 것 같아요. 예. 아니면 3단계로 해도 그냥 원페달 시스템처럼 가속 페달 하나만 가지고도 익숙해지시기만 하면 브레이크 페달에 많이 발을 올리지 않아도 그러면 브레이크 오일이나 브레이크 패드나 그런 것도 좀 더 절약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 특징이 있고요. 가속감은 그냥 가속 페달을 밟는 양만큼 상당히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운전의 스트레스는 확실히 줄기는 줄 것 같아요. 게다가 이
요즘에는 그래도 2.5 디젤 포터2를 운행하시는 분들이 자동 변속기를 많이 사용을 하시지만, 그래도 어떤 효율성 측면에서 수동 변속기를 꾸준히 쓰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아무래도 영업 트럭이고 화물이다 보니까. 근데 이 녀석은 무조건 그냥 자동 변속기 택하시면 되고, 그리고 뭐 수동 변속기, 자동 변속기에 대한 고민 따위, 효율성에 대한 뭐 연비, 전비라고 하죠. 그런 거에 대한 신경을 크게 안 쓰셔도 되니까.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 녀석이 배터리 팩 그리고 용량은 코나 전기차나 어떤 현대 기아차에서 보여주고 있는 전기차의 배터리 용량과 큰 차이가 없거든요, 사실. 근데 주행 가는 거리 차이는 꽤 커요. 그게 아무래도 이 녀석이 무게가 1900kg이 넘어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본적인 차 무게도 그런 녀석들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고, 1970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예. 어쨌든 그렇고. 그리고 뒤에 1톤 무게 적재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또 차이가 많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녀석이 211km를 달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보통 80%까지 배터리를 충전시키는 데는 시간이 이렇게 오래 안 걸리잖아요. 54분? 1시간이 안 걸리니까. 근데 100%를 충전을 시키려면 꽤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급속 충전을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포터2 전기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 충전하고 또 운행을 하시고 약간 그런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늘 들거든요. 그러니까 80%만 보통 최고 운행을 하신다고 치면 210km에 80%면은 약 한 150, 60km 돼요. 그럼 150, 60km 주행 가능한 거리가, 게다가 이런 겨울처럼 날씨가 춥거나 히터를 많이 틀거나 하면 또 주행 가는 거리가 생각보다 좀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약 150에서 160에서 어림잡아서 뭐 한 100, 한 뭐 1, 20이라고 칩시다. 100, 1, 20 여유 있게 진짜 히터 틀고 그냥 뭐 짐도 막 싣고 다니고 하면 뭐 100, 1, 20, 2, 30이라고 치면, 저는 되게 이 포터2 EV 모델을 선택하실 만한 분들, 그리고 이거를 선택하셔서 효율적으로 잘 타고 다니실 분들의 타겟층은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하루에 주행 가는 거리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그리고 고속도로보다는 막히는 시내의 짧은 거리를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를 반복을 많이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어떤 택배나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고속으로 많이 다니시는 그런 영업 화물트럭 기사님들한테는 적합하지 않아요. 주행 가는 거리나 어떤 효율성이나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전기차가 또 이 녀석만 그런 게 아니고, 전기차의 특성상 고속주행을 하시면 전비가 그냥 확 떨어져요. 예. 그러니까 가다서다를 많이 반복하고 그냥 짧은 거리를 다니는 중저속으로 그런 코스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 그런 사장님들이나 오너분들한테는 이 포터2 전기차의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가격적인 메리트도 크거든요. 얘가 전기차 보조, 서울시 기준으로, 올해 서울시 기준으로 이 화물 전기차 보조금이랑 지원금을 다 합치면 대략 한 2,700만 원 정도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차값에서 이래저래 제하고 하면 뭐 한 400만 원 정도만 주시면 이 포터2 EV 모델을 구입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런 메리트,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이 차를 운행하시는 성향, 그리고 주 목적, 거리, 그런 것들을 감안하시면, 그러면 이렇게 지원금이 좀 있을 때, 그러니까 해마다 전기차가 느는 만큼 지원금이나 보조금도 분명히 차이가 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필요하시면 사서 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오늘 포터2 EV 모델 시승 중인데요. 지금 어찌어찌 하다 보니 이 스쿠터를 좀 옮겨야 될 일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과연 이 스쿠터를 이렇게 지금 실은 상태인데요.
이 스쿠터를 짐 공간, 화물칸에다가 싣고 나서 주행을 할 때 어떤 하체 세팅의 변화가 있거나 느낌 차이가 나는지 그런 것들은 체크하려고요. 네. 끈도 짱짱하게 잘 묶었고요. 네. 이렇게 고리들이 이렇게 구석에 있어서 이 튼튼하게 고리를 활용해서 사방으로 이렇게 잘 묶었습니다. 안정적으로. 이 바이크를 싣고 나서 스쿠터를 실은 후에 주행이 어떤지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적재함에다가 약 110kg 정도 무게가 나가는 바이크, 스쿠터를 지금 싣고 이동을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110kg 정도를 뒤에다가 실었다고 해서 뭔가 이렇게 통통거리고 뭔가 너무 좀 경박하게 찰랑찰랑거리던 하체 감각이나 어떤 움직임에 변화가 있을까 싶어서 좀 테스트 차원에서, 그리고 바이크를 좀 옮길 일도 있어서 운행을 좀 시작했는데요. 달라졌습니다. 110kg 차인데도 특히 이 뒤쪽에 3겹짜리 판 스프링의 그 뭔가 막 너무너무 이렇게 낭창낭창해서 막 통통거리던 그런 느낌이 110kg면 쌀 한 가마, 80kg짜리 쌀 한 가마보다 무겁죠, 사실. 그러니까 적은 무게는 아니죠. 1000kg 1톤 적재 가능한 이 포터2잖아요, EV가. 네. 근데 10분의 1 이상의 무게가 그래도 실려 있으니까 이게 좀 진득하게 살짝이라도 눌러주는 이 느낌이 확실히 뭔가 범프를 딱 지났을 때 한 5번, 6번 막 진동이 좀 심해가지고 그게 너무 좀 불쾌하고 불편했던 감각이 지금은 한 3번 정도? 이 진동이 여전히 좀 남아있는 게 횟수가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거동이, 포터2는 역시 이 화물칸에, 짐칸에다가 적당하게 무게 있는 짐을 싣고 운행할 때 더 뭔가 조금 안정적이고 그나마 좀 편하고 약간 좀 그런 승차감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현대 포터2 일렉트릭 모델, 전기차 모델에 대한 주행 영상은 이쯤에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